안녕하세요. 스마일 안의 C 언어 프로그래밍 5장 전처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프로세서라고 해서요. 컴파일하기 전에 일어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에서는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printf와 scanf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콘솔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이제 get 캐릭터나 put 캐릭터 문자 하나를 입출력할 때는 get 캐릭터, put 캐릭터 문자열은 get s underscore s, put s 그 다음에 어떤 formatted 입출력은 scanf와 printf를 쓴다 그랬고요. scanf 같은 경우에 scanf underscore s라는 함수를 쓰는 것도 추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파일 입출력한 함수들은 이렇게 다 앞에 F가 붙어 있고요. 나중에 우리 책 제일 뒤에 나오는데 이런 함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 방법은. 자, A를 출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자고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다양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printf로 그냥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 리터럴 양쪽에 작은 따옴표 한다고 그랬죠. 문자 리터럴을 %c로 출력하는 방법. 0에서 127까지의 숫자를 %c로 출력하면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다 A가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자 리터럴과 인티저 값을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없는데 얘가 인티저로 바뀌면 된다 그랬죠. 얘가 아마 66이죠. 66에서 빼면 65가 되고 걔를 %c로 출력하면 문자 A가 나오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ch는 여기 보니까 캐릭터형 변수의 초기 값이 A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c로 출력하면 역시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로 문자열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널 문자는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이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네요. 10을 %x로 하게 되면 16진수로 찍는데 대문자 여기 소문자 x로 하게 되면 소문자 a가 나올 텐데요. 네, 이렇게 대문자로 하니까 대문자 a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푸 캐릭터는 문자 하나를 찍는 거라서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로 해요. 작은 따옴표. 그러면 이런 게 처음에 헷갈리죠. printf는 무조건 이 문자열 이 안에다 문자열을 넣는 거라서 큰 따옴표로 하고요. 푸 캐릭터 함수는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 캐릭터형 변수를 써주면 해당하는 리터럴 값이 초기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푸 캐릭터 함수는 특이하게 0에서 127까지의 숫자를 넣어주면요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건 좀 똑같은 거고요. 푸시 함수도 쓸 수 있는데요. 푸시 함수는 이제 스탠다드 아웃에다가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니터에다가 이거 A를 출력해라. 풋스트링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대문자 A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꾸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다 배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세 과목의 성적을 입력받아서 총점과 평균에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이걸 이제 짠 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 소스로 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국어 점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보고 영어 점수 받아보고 수학 점수 받아보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수 선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뭐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탈은 지금 인티저 값이니까 반드시 3.0으로 나눠서 자동 변환 되게 해가지고요. 에버리지는 당연히 W형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토탈과 에버리지를 여기다 찍어주면 되겠고, 소점 두째 자리까지 찍어주세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F나 이런 함수들은 뭐 이렇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에러가 나고요. 그 에러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샵으로 시작한 애들이 전처리기인데 오늘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쭉 많은 전처리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거의 이 두 개 말고는 쓰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가볍게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겠어요. 이 두 개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이 전처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컴파일러를 깔면 헤더 파일들이 깔리는데요. 그 헤더 파일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에 따라 다른데, 이거 버전에 따라 이게 좀 다르고요. 여기 좀 인클루드 밑에 이렇게 가보면, 여기 지금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헤더 파일 앞에 보니까 잔뜩 샵으로 시작한 애들이 있죠. 이게 바로 다 전처리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데브 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디렉토리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잔뜩 샵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달라요. 헤더 파일은 컴파일러 만든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 보면 min GW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뒤에 나오지만 이 GCC 윈도우용 GCC 버전을 min GW라고 합니다. 또 GCC는 뭐냐면 GNU의 C 컴파일러를 GCC라고 하고요. 뒤에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잠깐 이제 좀 찾아보면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선언으로 문서로 이동하면, 자, 이거 반드시 바로 닫으라고 했습니다. 보고 이렇게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체 경로 복사하고 이제 닫을게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경로를 쭉 해보면 이 경로를 쫓아가면 헤더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잡아놨고요. 얘를 지금 연결 프로그램으로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제 굉장히 많은 지금 1000줄이 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헤더 파일들이 있고, 뭐 여기 말고도 잔뜩 있습니다. 또 다른 헤더 파일도. 그 다음에 또 데브 C++ 같은 경우에도요. 데브 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헤더 파일들이 쭉 있어요. 데브 C++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보면 뭐 여기는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샵으로 시작하는 얘네들이 다 전처리기, 오늘 배우는 전처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하나의 문제가 끝나도 뒤에 세미콜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일단 얘는 자, 전처리기는 컴파일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얘네들은 보통 메인 함수 외부에 작성을 합니다. 메인 함수 외부에 작성을 하고요. 기계 코드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소스를 컴파일하기 좋게 가공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전처리기는 다 샵으로 시작하고요. 명령어 앞에 붙이고 마지막에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세미콜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 같은 게 다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헤더 파일, 표준 헤더 파일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런 게 있나 보다, 거의 뭐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쓸 일이 없을 거고요. 뭐 저는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쭉 다 한꺼번에 알려주는 스타일이라서 뭐 얘기를 하지만, 일단 뭐 이 두 개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은 평생 가도 쓰지 않은 전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